자, 이번에는요. 주제는 같지만 내용은 다른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다룬 기사들입니다. 신문 대 신문 보시죠. 오늘 신문 대 신문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 52시간제 보완책입니다. 그거에 대한 평가가 좀 들어가 있는 신문인데 먼저 동아일보는요. 처벌 유예로 일단 숨통이 튀었다. 숨통이 튀었다. 뭔가 긍정적인 평가의 분위기가 느껴지죠. 반면에 서울신문은요. 물 건너간 근로시간 단축. 물 건너갔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건 혹평에 가깝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주 52시간제 일단 숨통. 기업들 보안입법 시급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적용되는 그러니까 300인 이하 기업이, 미만 기업이 적용되거든요. 그런데 내년 적용 50에서 299인 기업, 위반을 하더라도 최소 9개월간 처벌하지 않는다. 유예를 합니다. 최소 9개월인데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기간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리고요, 경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특별히 연장 근로를 할 수 있게 해준다. 특별 연장 근로 허용 조건을 좀 더 추가한 겁니다. 완화했다고 볼 수 있죠. 업계에서는요, 법으로 1년 이상 유예해야 된다. 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보면 이 특별 연장 근로요. 정부는 현재 자연재해나 큰 사고가 났을 때만 허용되는 특별 연장 근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그래서 경영상 필요할 땐 이거를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경영상 필요라는 거는 굉장히 광범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완화를 좀 시켜주는 거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숨통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보시죠. 누더기 된 주 52시간제. 제목 시작부터 비판적입니다. 누더기가 됐다고 했어요. 제대로 안 되고 여기저기 누더기처럼 모양이 됐다. 계도기가 남발로 물 건너간 근로단축. 누더기, 남발, 물 건너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한 호평입니다. 고용부 장관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 논란이다. 계도 기간은 정부가 기업 민원 들어준 꼴이다. 특별 연장 근로 요건의 업무 증가도 포함 자의적 해석 가능하다. 민주노총 사실상 전 사업장 허용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지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사례를 감안하여 전체 50에서 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최영수 의원님, 두 개 기사 저희가 나란히 봤는데요. 어느 쪽 기사에 좀 더 공감하십니까? 따지고 보면 두 신문 다 맞는 말을 썼는데 저는 동아일보 기사가 정리는 잘 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숨통은 트였지만 사실은 땜질 처방이죠. 처벌을 유예하겠다는데 법에는 내년부터 시행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는 처벌을 유예한다고 그러지만 해당 근로자가 사법부에 소송을 걸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행정부가 소송 걸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상권 분립해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또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보완입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정리하고 싶습니다. 윤종원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느 쪽에 좀 더 공감하십니까? 앞에서 이제 동아일보라 했으니까 또 서울신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사회적 대타협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노동정책, 고용정책을 발표하든 간에 사측과 노측의 입장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 우리 사회에서 지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노사가 충돌만 해가지고는 앞으로 이제 세계 경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극복해 나가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로 좀 양보하고 타협하는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지금 약간 좀 누더기가 된 듯하지만 그래도 뭔가 타협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당부를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기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수능 3등급이 의대 합격 실화냐? 이런 얘기가 좀 논란이 되나 봅니다. 최저 등급 폐지가 가져온 얘기래요. 여기 보시면
학종으로 연대, 의대, 의예과 됐다. 그런데 학종으로 됐는데 통상적으로는 그 수능 최저가 있거든요. 대개 1등급, 2등급 정도인데 그 등급이 폐지가 됐답니다. 그래서 수능은 3등급인데 의대에 붙었다. 그래서 인터넷 인증글이 논란을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제 학생은 그런 실력으로 수업을 따라올 수 있을까? 그리고 교육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압박, 권고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없어지는 이 효과가 이런 부작용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김유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입니다.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겨울 준비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서울의 한 버스 정류장입니다. 붉을수록 온도가 높은 건데 정류장 주변 보도가 모두 붉은색이죠. 서초구에서 빙판길 방지를 위해 바닥에 열선을 설치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가 정류장에서 잠시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온기 텐트를 운영할 예정인데요. 이 분주한 노력들 덕분에 올겨울 좀 더 따뜻하게 날 수 있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첫 참석입니다. 필리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두 분이 어제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내일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두 할머니에겐 첫 수요 집회입니다. 연로하신 할머니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투쟁에 나서야 하는 건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노튜버입니다. 최근 용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이런 공지를 올렸습니다. 업주 동의 없이는 유튜브 및 SNS에 올릴 동영상 촬영을 금지한다는 내용인데요. 요즘 이렇게 이른바 노튜버존을 선언하는 음식점이 늘고 있습니다. 촬영을 이유로 식당 영업을 방해하거나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급증하는 1인 크리에이터, 비단 유튜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두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